순해 보여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누구에게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맞춰주고,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대하려 애써왔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나를 쉽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말을 낮추거나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 의견은 별것 아닌 듯 흘려버리는 그 태도.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대개 하나다.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사람을 관찰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무리가 있었다. 조용하고 온화하되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강하게 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스스로 태도를 고쳤다. 오늘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순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긴다. 조용하면 할 말이 없는 것으로, 양보하면 빼앗겨도 되는 것으로, 웃어넘기면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순하다는 것이 정말 약하다는 뜻인가? 나는 유배지에서 20년 가까이를 보내며 온갖 처지의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상처받는 이들은 포악하거나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늘 먼저 배려하고, 먼저 참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왜 그런가? 나는 오래 그 이유를 생각했다. 사람은 상대의 태도를 보고 관계의 기준을 정한다. 상대가 늘 맞춰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상대가 늘 참아주면 그것이 기본값이 된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흐려지고 익숙함만 남는다. 그렇게 되면 관계의 무게는 한쪽으로만 쏠리기 시작한다. 순한 사람은 그 기울기를 느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한다. 불편한 내색을 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고, 따지고 들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될까 걱정된다. 그래서 또 참는다. 그 참음이 쌓이는 동안 상대는 이 관계의 기준을 더욱 낮춰간다. 나는 이것을 순함의 역설이라 불렀다. 더 애쓸수록 더 쉽게 보이고, 더 배려할수록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구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한다. 이것은 순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배려하고 맞춰주는 마음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다. 문제는 그 마음의 방향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쳐주는 내면의 기둥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기둥이 없는 집은 바람에 흔들린다. 기둥이 있는 집은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지킨다. 겉모습은 같은 집이 돼 그 안은 전혀 다르다. 순함도 그러하다. 기둥이 없는 순함은 상대에게 끌려다니고, 기둥이 있는 순함은 상대를 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기둥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결코 모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 기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는가? 나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 힘 있는 자가 오면 몸을 낮추고, 힘 없는 자가 오면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눈치 빠른 사람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았다. 저 사람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라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높은 자리의 사람 앞에서도 경직되거나 굽히지 않고, 낮은 자리의 사람 앞에서도 우월한 기색 없이 편안하게 대하는 이들. 그들이 특별히 대단한 말을 하거나 남다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결같았을 뿐이었다. 그 한결같음은 차가운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높은 이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낮은 이 앞에서 편안히 대할 만큼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지 않았다. 그것이 순함이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같은 온기로 대하는 것. 그 온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결같음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스스로 태도를 가다듬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상대의 태도가 자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을 가볍게 보기 시작한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달라진다면
저 사람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관계의 주도권은 자연히 한쪽으로 넘어간다. 순한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 상대가 기분 좋을 때는 편하게 대하고 상대가 기분 나쁠 때는 더 조심스럽게 맞춰주는 것. 그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는 깨닫는다. 내 감정에 따라 저 사람의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끌려다님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상대를 존중하기 어렵다. 나는 유배지에서 관직을 잃고 모든 것이 달라진 뒤에도 찾아오는 이들을 한결같은 태도로 맞이하려 했다. 높은 자리에서 온 일하에서 더 반기지 않았고 낮은 처지의 일하에서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방식이었다. 한결같다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가 누구든 내 안의 기준으로 대한다는 뜻이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순함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 앞에서도 같은 사람으로 있는 것. 그것이 순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 순한 사람들은 대개의 거절을 어려워한다.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벌써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마음속으로 한 발 물러선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을 받아들이고 넘기지 않아도 될 것을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을 보았다. 성품이 온화하고 말이 없는 이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자꾸 시험하듯 대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다. 그가 묵묵히 받아들이자 다음번엔 더 큰 일이 왔다. 그것도 넘어가자 이번엔 당연한 듯 요구가 되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따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계속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인 것은 상대의 부탁만이 아니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해도 된다는 허락이었다. 선이란 무엇인가? 크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알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조용하되 분명하게 보여주면 된다. 나는 유배 생활 중에 부당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 그때마다 크게 항거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았다. 조용한 말 한마디 혹은 조용한 거절 하나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다. 그것이 쌓이면 상대는 알게 된다.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순한 사람이 선을 긋는 방식은 강한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 강한 사람은 맞서서 밀어낸다. 순한 사람은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드러낸다. 그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르지만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은 같다.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라는 것,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두는 것, 그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방식이다. 선이 없는 관계는 한쪽이 지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선이 있는 관계는 서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기에 오히려 오래 편안하게 이어진다. 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받아들일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알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순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 마음이 지나쳐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하루의 무게가 달라진 적은 없는가?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가벼워지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거워지는 그 경험. 그것이 반복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눈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다. 재주가 있고 마음씨도 고운이었는데 늘 주변의 반응을 살피며 살았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더 잘하려 했었고 누군가 자신을 외면하면 더 애써 다가갔다.
그는 관계 안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최선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주변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가볍게 여겼다.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주고 어떻게 대해도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가 더 애쓸수록 상대는 더 편안해졌고 그가 더 맞춰줄수록 상대는 더 당연하게 여겼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왜 그런가?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상대보다 자신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대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다. 내가 잘해주면 기뻐하고 내가 소홀히 하면 상처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반대로 내가 어떻게 대하든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묘하게 신경 쓰이고 존중하고 싶어진다. 이것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반응에 내 중심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관직도, 명예도, 곁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상실이 나를 흔들었다. 나를 알아봐 주던 이들이 떠나고 나를 높이 평가하던 이들이 등을 돌릴 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내 가치는 그들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쓰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 안에 있었다. 그것을 붙잡은 뒤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순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여기 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관계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 한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중심을 대신하게 되면 나는 점점 상대의 반응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괜찮고, 상대가 무관심하면 나도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가볍다고 느낀다. 나쁘다거나 싫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칭찬을 들어도 담담하고 외면을 받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그것이 오만함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진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아는 것, 그 알미 단단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함부로 흔들려 하지 않는다. 순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상대의 반응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자리에서 스스로로 있는 것. 나는 지금까지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다. 상대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두는 것,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 얼핏 보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뿌리는 이것이다. 나는 나로 있다는 것. 상대가 누구든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맞추어 달라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두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뜻이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은 내 존재의 기준을 상대에게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 가지 모두 결국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배웠다. 유배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박탈되는 일이다. 자리도, 이름도, 곁에 있던 사람들도. 그 상태에서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뉜다. 잃어버린 것들에 기대어 자신을 정의하려는 사람과 잃어버린 것들이 없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나는 처음에는 전자에 가까웠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의 나,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던 나, 그것이 나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들이 사라지자 나는 한동안 길을 잃었다. 그러나 유배지의 긴 시간은 나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다. 자리가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었다. 인정이 없어도 글은 쓸 수 있었다. 곁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하는 것, 그것이 나였다. 그 깨달음이 생긴 뒤로 나는 달라졌다. 높은 자리의 사람 앞에서 굽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고, 낮은 처지의 사람 앞에서 편안히 대해도 어색하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앞에서 조용히 물러서지 않아도 관계가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 하루가 가볍게 흔들리지 않았다. 중심이 생긴 것이다. 순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온화함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알미 태도가 되고, 태도가 관계가 되고, 관계가 쌓여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태도를 가다듬는다. 그것은 힘으로 누르는 것과 다르다. 힘으로 누르면 상대는 두려워한다. 중심으로 서 있으면 상대는 존중한다. 두려움과 존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은 전혀 다르다. 두려움은 힘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만 존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 순한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존중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존중은 중심에서 온다.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있는 것에서 온다. 나는 나로 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순함을 힘으로 만드는 뿌리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중심이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몸으로 익혔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였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나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을 받아 맞받아치지도 않았고 애써 웃어넘기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했고 없으면 하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상대는 그 침묵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이 사람은 내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당한 부탁을 받았을 때도 그러했다. 길게 설명하거나 사과하듯 거절하지 않았다. 어렵겠다. 혹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표정을 굳히지 않아도 조용한 거절은 분명히 전달되었다. 순한 사람들은 거절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한다. 미안함을 먼저 내세우고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포장하느라 정작 거절의 뜻이 흐려진다. 그러면 상대는 조금 더 밀어보려 한다. 여지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거절은 짧을수록 분명하다. 그리고 분명한 거절은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든다. 칭찬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순한 사람들은 칭찬 앞에서 지나치게 겸손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 둘 다 상대의 반응에 중심을 내어주는 것이다. 담담하게 받으면 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무게를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하나씩 익혀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오래 살아온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밴다. 그리고 몸에 배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부드럽지만 밀리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만 몇 가지를 습관으로 가지고 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거절할 때 길게 사과하지 않는 것. 칭찬과 외면 앞에서 같은 무게로 있는 것. 상대의 감정에 따라 내 태도를 조정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그 편안함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관계가 깊어진다.
수남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중심 없는 수남이 관계를 망가뜨린다. 중심 있는 수남은 오히려 가장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힘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한 가지 물음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자리가 있을 때의 나와 자리가 없을 때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의 나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그 물음에 한결같이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나라는 것을 알았다. 수남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수남이란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이다. 물은 부드럽다. 어디든 흘러들어가고 어떤 그릇에도 담긴다. 그러나 물은 결코 그릇이 되지 않는다. 담기되 섞이지 않는다. 흘러가되 사라지지 않는다. 순한 사람이 가진 힘이 바로 그것이다. 세상의 모난 것들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자신의 본질은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며 다듬어지는 것이다. 상처를 받고 참아내고 돌아보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대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쉽게 보인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대가 약한 것이 아니다. 아직 자신의 중심을 찾는 중인 것이다. 중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쌓인다.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그 순간, 조용히 거절했던 그 순간, 칭찬 앞에서 담담했던 그 순간, 상대의 눈치보다 내 기준을 먼저 물었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여 품격이 된다. 품격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품격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끝내 잃지 않은 것이 있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나를 지탱했다. 그것이 나를 나이게 했다. 그대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아직 뚜렷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가는 일이 수남을 힘으로 만드는 일이다. 부드럽되 밀리지 않는 사람, 조용하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온화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는다.